안녕하세요. 비바바이브의 Find Your Superhuman Project 제1탄 무의식 레슨 4 긍정 암시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강조해 봤는데요. 이 포인트들을 유념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 암시문은 정확하게만 사용한다면 마치 아주 신기한 마술과도 같이 우리의 믿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자 진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긍정암시문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암시문은 영어로 affi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첫째, 긍정을 하는 혹은 긍정을 하게 하는 상태. 둘째, 무언가 실제하거나 진실이라는 주장. 셋째, 판단이나 결정에 앞서서 진실이나 유효함을 단언하거나 확정하는 문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긍정암시문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받아들여지는 긍정적인 선언이며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해 현재 시제로 말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문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금전관리가 아주 서툰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본인이 모른다거나 혹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별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도 금전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믿음이 변하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변하면 변화가 생성됩니다. 바로 이때 긍정암시문과 같은 심신기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금전관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긍정암시문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믿음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믿음이 형성되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금전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긍정암시문의 효과인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말이 되며 당신의 말은 당신의 행동이 되고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습관이 되며 당신의 습관은 당신의 가치가 되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운명이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찾아오고 이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하는 이른바 영구적인 자가순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긍정암시문은 과연 우리의 무엇을 바꾸는 것일까요? 간디의 유명한 말처럼 변화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기존의 믿음 또한 어렵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는 것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 감정, 경험 및 그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무언가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다행스럽게도 긍정암시문에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매우 효과적으로 바꾸는 마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향상된 결과를 창조하는 것이죠. 저는 긍정암시문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긍정암시문은 한 번이라도 말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암시문이 자동적인 습관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뇌파가 세타파일 때가 가장 효과적인 수용의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암시문은 사실 잠에서 눈을 뜰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 위에 누운 자세 그대로 눈을 감은 채 약 3번의 깊은 호흡을 한 후에 본인만의 긍정암시문 2-3개를 말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감정으로 오늘의 나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실행하면 긍정암시문은 여러분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습관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듯이 일상생활 중이나 특별한 활동을 할 때 혹은 갑작스런 상황일 때도 긍정암시문을 이용하면요 뭔가 달라진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은 덜하지만 이때의 긍정암시문도 나름 효과적인 자신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습관화된 우리의 긍정암시문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프레임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인식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면 어려움도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함심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긍정함심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그 어떤 변화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몸으로 느껴야지만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둘 다 우리가 말하는 문구를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생리적으로 느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웃기는 소리 하네, 맨날 그렇게 말하고 결과는 정말 안 좋아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변화는커녕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행동하듯 행동하고 자신 있는 사람이 말하듯 말하며 자신 있는 사람이 호흡하듯 호흡하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신 있는 사람으로 시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하고 싶은 것을 생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긍정함심의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긍정함심을 말하는 방법과 작성하는 방법에는 각각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긍정함심을 말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긍정함심을 말로 하고, 둘째, 긍정함심과 상응하는 감정을 느낀 후에 원하는 바를 시각화하며, 셋째, 긍정암시문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느끼며 경험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시면 됩니다. 긍정암시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할 것이다 혹은 될 것이다와 같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반드시 현재 시제여야 하고, 둘째, 하지 않는다 혹은 하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이어야 하며, 셋째, 상식적으로 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의미나 혹은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암시문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긍정암시문을 생리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암시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의 뇌를 이해하고 반복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시를 보내거나 받는 활동을 언제나 광속으로 처리하는 매우 복잡한 정보 네트워크의 집합체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단순한 동작이나 행동이라 할지라도 뉴런이라고 불리는 세포 사이의 매우 복잡한 의소소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순간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어쩔 수 없이 단순하게 직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현재 시제로만 처리하는 정보 처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뇌가 신체의 감각과 주변의 환경이 만들어낸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처리한 후에 그에 맞는 결정으로만 행동했다면 우리는 아마도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탈진했을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까지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필터링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자동 항법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의식은 이 기능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의 도움으로 이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늘 명령을 필요로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든 제대로만 내려진다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명령이 완수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반복은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은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Repetition is the key to success. 정말 좋은 말입니다. 긍정암시문을 말하는 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시간 낭비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뇌가 긍정적이고 현재 시제인 문장에 일시적이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고 해놓고 왜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반복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이나 지시를 보내거나 받는 활동을 언제나 광속으로 처리하는 매우 복잡한 정보 네트워크의 집합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의 지시를 광속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의 뇌는 그 지시가 무엇이든 간에 성공을 원할까요? 아니면 실패를 원할까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성공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오직 우리가 내린 명령의 성공만을 위해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는 효과적인 임무 완수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그것들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나 자동차 운전의 예를 들면 처음에는 겁이 좀 나지만 원리를 알게 되면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뇌가 그 연결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긍정암시문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에 관한 긍정암시문이 과거나 현재의 내 모습과 큰 차이를 보일 때면 긍정암시문 작성원칙 제3번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하기 때문에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미래의 진실일 수 있는 우리의 긍정암시문이 현재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이 불편함을 피하고 막으며 고치는 데 사용된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나갑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불편함이야말로 우리를 바꾸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편한 긍정 암시문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긍정 암시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막으며 고치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바바이브의 Find Your Superhuman Project 제1탄 무의식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제5강 에너지 심리학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